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예를 들어 아이비를 갈 수 있었던 친구인데 탑 20도 못 들어갈 수도 있죠. 이 에세이 하나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우승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커먼 어플리케이션 작성의 마지막 단계인 라이팅 파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라이팅 파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자기소개서와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두 가지를 다 한 시간 만에 얘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위주로 얘기도 하면서 서플리멘터리 에세이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라이팅 팁들 위주로 좀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거에 쓰는 건가요? 일단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저희 커먼 어플리케이션 작성법 영상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프로파일부터 에듀케이션 뭐 등등등 있잖아요. 거기에 맨 마지막 카테고리가 라이팅인데 거기서 이제 650단어로 이제 나에 대해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어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과 성향과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뭐 등등등 이런 intangible characteristic을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학교에서 이 학생을 뽑을 때 얘는 어떤 사람인지 왜냐면은 이제 수치적인 GPA나 대회나 수상이나 이런 것들로만 학생을 판단하기에는 사실 그쵸 한계도 있고 또 미국 학교들이 또 좋아하는 게 diversity 그쵸 inclusion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다양한 학생들을 뽑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런 다양한 유니크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다이버시티를 생각하면은 대부분 이제 인종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에이시안이다, 뭐 블랙이다, 화이트다 이런 걸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는 거를 아주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원서라는 게 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각도로 봐도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공이라는 게 이제 뭐 sphere looking이니까 그만큼 지원서의 마지막 부분인 이 에세이가 되게 잘했던 친구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럼 내가 그렇게 뭐 GPA든 뭐 SAT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아카데믹 부분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보든 이 지원서의 650단어 에세이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잘하는 친구한테는 힘든 정의이긴 한데 많은 것들을 준비했던 친구들에게는 정말로 마지막 그 에세이에서 너라는 친구가 정말 잘한다라는 거를 글로써 우리가 느끼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580, 4.0 뭐 등등등 이씨도 대단하고 뭐 전월에 올라갔고 컴퓨터 그러면 에세이를 읽기 전에 굉장히 그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에세이도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 에세이에서 기대 안 한다라는 건 뭘 읽어도 안 뽑는다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 기대가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성과들을 보면. 근데 솔직히 저는 지원서의 마지막 부분인 에세이가 마지막에 테이블을 이렇게 180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90도까지는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어느 정도는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180도 돌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추천서도 너무 안 좋고 선생님과의 교류도 안 좋고 그냥 막 불성실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에세이 하나로 모든 게 바뀌어진다?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90도까지는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내 쪽으로 이제 좋게 90도를 돌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걸 정말 반대로 못 쓰면 반대로 90도로 돌아갈 수도 있나요, 이게? 그렇죠.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예를 들어 아이비를 갈 수 있었던 친구인데 탑 20도 못 들어갈 수도 있죠. 이 에세이 하나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뻔한 가이드는 여기서 제가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쓰세요. 라는 그런 뻔한 가이드는 주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 몇 가지를 포인트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얘기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든지 서플리멘터리가 이제 기존의 학생들이 뭐 학업적으로나 아카데미 팩터로 70%를 쌓아왔다면 맞아요. 나머지 30%를 이제 채우는 시간이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야 딱 100까지 채울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생각보다 되게 크잖아요. 사실 30%라는 그렇죠. 것이.
그래서 오늘 이 30%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방금 얘기하셨지만 뭐 이런 거 쓰세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글이라는 게 정답이 수학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형식으로 쓰던 어떤 표현을 쓰던 좋은 글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을 막 엄청 잘 쓰지 않더라도 기억에 남고, 그렇죠? 메시지가 있는 글을 써야 되는 거니까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총 몇 가지 정도 이제 얘기를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크게 잡아서 3가지 정도 안으로, 어차피 그 팁마다 부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3가지면 충분할 것 같고, 뭐 여기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학생한테 테일러링이 100% 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야기를 듣는 친구는 지금 가이드를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 가이드 안에서 내가 정말로 좋은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얼리에 쓰는 에세이가 정시에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야기를 얼리 때 뭐 반영을 100% 못한다 해도 레귤러 때까지라도 반영을 좀 해서 얼리에 낸 거, 아니면 12월 1일까지 내는 거, 아니면 1월 1일, 뭐 1월 15일 이렇게 내는 것들을 계속 디벨로핑을 해서 좋은 에세이를 마지막에 꼭 넣어서 나중에 5년 있다가 되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게, 그때도 되게 잘 썼네, 그때 저게 최선이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사실 9월 말이지만 네. 이제 올라갈 때쯤 되면은 이제 얼리가 빠른 거는 진짜 끝났을 수도 있고, EA는 대부분 11월 1일 날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ED랑 EA 둘 다 이미 내버렸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글이라는 거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제 팁을 좀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이번 연도에 더 이상 못 받아요. 몇 달 전서부터 못 받기 시작해서 받지 않았고, 연락을 많이 주세요. 시간제로도 할 수 없냐, 뭐 고민하다가 오셨는데 이미 저희는 차서 죄송하다라고 했던 분들도 있고,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문의가 오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잘 하고 있을까라는 걱정도 돼요. 물론 저희 학생이 우선이죠. 일단 제일 첫 번째 팁은 뭐냐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쓸 때, 그러니까 8개 질문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지 말 것. 일단은 질문을 보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나한테 가장 의미 있는 중요했던 이벤트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의 중요한 모멘트를 찾아야 되는 거고, 질문지를 읽었을 때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벤트나 아니면 모멘트들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관련이 없나 보다. 아니면 좀, 제가 학생한테 첫 번째 항상 주는 가이드는 문제를 보지 말고요, 저희가 하는 건데 그 2minute drill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아주 여러 개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까지 해서 질문을 2분 동안 무조건 쉬지 않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요. 일단은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 막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써보라고 해요. 그러면 한 50개 정도의 질문을 2분씩 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긴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그래서 8개의 질문으로 내 자신을 제한 두지 말 것.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을 대답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인퍼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스토리를 포커스를 해서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의 한 부분을, 그리고 나에게 되게 중요했던 부분을,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를 좀 재미있게 전달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려운 프로세스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챌린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걸 오버컴 했냐, 그럼 그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650단어의 에세이는 그 질문을 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썼던 에세이가 이 8가지 중에 어디든 들어갈 수 있게끔 이 8가지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topic of your choi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보지 말 것. 나에게 되게 중요했던 모멘트를 일단은 정리를 할 것.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를 그냥 쓰는 게 일단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떤 건지는 저희도 몰라요. 저희 학생들이 컨설팅을 해도 1년이 365일이라면 365일을 저희가 같이 살진 않았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려가는 과정 속에는 컨설팅 입장으로서 좋은 가이드를 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좀 깊이 있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내용의 주제를 꺼집어내는 그 순간까지의 노력은 이
그 친구가 해야 되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이든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본인에 대한 나를 내가 모르면 나에 대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